여러분, 우리는 태조 이성계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고려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위대한 건국의 영웅이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 그야말로 역사의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과연 왕위에 오른 자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한 나라의 시조이자 영웅으로 추앙받는 태조 이성계, 그가 왕좌에 앉은 후에도 왜 차가운 칼날을 손에서 놓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이들과 피를 흘려야만 했던 처절한 운명을 마주했는지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성계를 단순히 조선을 세운 영웅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겪었던 고통과 끝없는 투쟁의 서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화려하게 시작된 새 왕조의 탄생만을 기억할 뿐,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독한 아픔과 비극적인 선택들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 동시에 그 승자가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과 뼈아픈 희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성계가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게는 대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뒤에 감춰진 태조 이성계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할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를 물리치며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낸 명장이자 고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던 거침없는 무인이었습니다. 뛰어난 무예와 전략으로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그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 즉 조선을 건국한 이후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과 시련의 문을 스스로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책임과 고독한 투쟁이 굴레였던 거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새 왕조의 정통성에 도전했고 이성계는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서는 누군가가 칼을 뽑아 들었고 이성계는 그 칼날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서도 끝내 피를 막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왕좌를 쟁취했지만 그 피는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흘러야만 하는 숙명적인 강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영원히 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싸움은 비단 국내의 정적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 왕조의 탄생은 주변국들에게도 큰 변화를 의미했죠. 북방에서는 여전히 거친 순결을 내뿜는 여진족들이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고 있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해안가를 약탈하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옷을 입고 전장의 최전선에 서야 했습니다. 거친 초원의 바람을 맞으며 야만족의 침략에 맞서야 했고 흙먼지 날리는 전투 속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나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왕좌에 앉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끝없는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투지는 굳건했지만 새로운 왕조가 직면한 외부 위협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뛰어난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전장의 사령관이었고 그에게 휴식이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사하려는 그의 의지는 강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갑옷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심장은 과연 어떤 감정으로 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위기감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투지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칠 줄 모르는 고단함과 깊은 고뇌가 함께 자리했을 테죠. 이성계에게 휴식이란 그저 사치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안겨주려는 그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강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갑고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갑옷 속에서 거칠게 뛰던 그의 심장은 과연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마도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위기감과 함께 기필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투지로 벅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굳건함의 이면에는 지칠 줄 모르는 고단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늘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테죠. 그렇게 험난한 대내외적 위협 속에서 조선의 초석을 다져가던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외부의 적들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시작된 피해 숙청, 우리가 왕자의 난이라 부르는 비극이었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피를 보아야 했지만 이제 그 날카로운 칼날은 그의 혈육을 향해 휘둘러지게 된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어렵게 세운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비극이 궁궐 깊숙한 곳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으니 한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그가 느꼈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오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왕위 계승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 가운데 과연 누가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왕의 후계자를 정하는 것을 넘어 이제 막 건국된 조선의 운명과 미래를 송두리째 좌우할 만큼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왕의 권위가 아직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불안정한 왕위 계승 문제는 언제든 폭발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으니 그 위태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의 오랜 동지이자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과 함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태조의 확고한 의지는 나라를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야심 많고 유능한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는 큰 좌절이자 용서할 수 없는 분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궁궐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1398년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비극이 마침내 시작되었죠. 바로 태조의 아들들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이방원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도전과 남은 등 핵심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심지어 이복동생인 세자 이방석과 이방범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그 잔혹함은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고요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밤에 정적을 찢는 비명소리, 서로에게 겨눠진 칼날이 부딪히는 끔찍한 쇠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흥건히 고이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피로 얼룩진 궁궐의 처참한 모습을 직접 목도한 태조 이성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평생을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워왔지만 자신을 가장 깊이 아프게 한 것은 결국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세운 새로운 나라의 기반이 아들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에게 이 순간은 아마도 그 어떤 전쟁에서의 패배보다도 뼈아픈 좌절이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자식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피를 보아야 했던 한 아버지의 절규가 밤하늘을 울리는 듯합니다. 이 엄청난 충격과 비극 속에서 태조는 더 이상 왕위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있은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결국 아들 이방과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조선의 태조로서 나라를 건국한 지 채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낸 위대한 영웅이 가장 잔혹한 싸움, 즉 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다툼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쓸쓸히 왕좌를 떠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허무함과 함께 인간적인 고뇌를 안겨줍니다. 평생을 칼과 갑옷 속에서 살며 백성을 지키려 했던 그의 삶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과 비극적인 운명으로 얼룩졌으니 과연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위를 내려놓은 태조의 눈빛은 아마도 모든 것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세운 모든 것이 피로 얼룩지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진 듯한 깊은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겠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삶이 이처럼 비극적이고 쓸쓸하게 마무리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이란 이처럼 무겁고도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한 왕조의 시작이 단순히 영광스러운 순간뿐 아니라 수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한 인간의 고독하고 처절한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태조 이성계의 쓸쓸한 뒷모습은 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과연 언제쯤 찾아왔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에게 평화란 영원히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위를 내려놓은 태조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이 결코 행복이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깊은 통찰을 안겨주죠.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영웅이 가장 처절한 싸움, 즉 가족 간의 비극적인 다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물러나는 순간은 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고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은 비록 건국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하고 아팠으니 과연 그에게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태조 이성계의 삶은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헤쳐나가는 뱃사공과도 같았을 겁니다. 고려 말 혼란스러운 경랑 속에서 새 시대를 열었지만 그가 닿은 땅은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는 곳이었죠. 왕좌에 오르는 영광 뒤에는 권력을 탐하는 주변의 시선과 피로 얼룩진 가족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대의 명분 아래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 그 피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들을 갈라놓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도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안으로는 왕자의 난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겪어야 했고 밖으로는 여진족과 왜구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야 했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으니 그의 삶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투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조 이성계의 고독한 투쟁은 한 시대의 영웅이 겪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지켜봐야 했을까요? 자신이 세운 왕조의 기반이 가족의 파괴 위에서 다져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을까요? 어쩌면 그에게 왕이란 가장 큰 영광인 동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태조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600여 년 전 과거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리더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희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서 태조 이성계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한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며 과연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는 언제쯤 찾아왔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에게 평화란 영원히 허락되지 않은 그저 먼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왕조를 세웠으나 평생을 적들과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하고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성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왕조의 역사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갔는지, 또 어떤 적들과 마주하며 그 피로 얼룩진 왕권을 굳건히 다져나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계는 북방의 여진족이나 남해의 왜구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며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 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가장 처절하고 쓰라린 싸움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곳, 바로 피를 나눈 아들들 사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아직 채 뿌리내리지 못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이었죠. 어느 한가로운 밤,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은 갑자기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태조의 아들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피를 흘려야 했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세운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피로 얼룩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한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피로 얼룩진 싸움이 끝난 후 태조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왕조를 세운 위대한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되지만 정작 그의 삶은 평생을 싸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순간으로 점철된 것이죠.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서 태조 이성계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한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선사하고 있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600여 년 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또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리더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희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이성계는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지만 그가 피로써 세운 왕조의 역사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갔는지, 또 어떤 적들과 마주하며 그 피로 얼룩진 왕권을 굳건히 다져나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